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폭력 사건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정권 이양 전에 물러나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의회 경찰국장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에 앞서 주 방위군을 파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하원 보안 책임자들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들어 10일까지 불과 열흘 만에 추가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2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백신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1만 3,905명 늘어난 2,255만 6,027명, 사망자는 1,777명이 늘어 37만 5,37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6,308명이 들어 114만 3,040명, 사망자는 167명이 들어 3만 9,20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5,646명이 늘어나 58만 4,828명, 사망자는 32명이 늘어 19,854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7,364명이 늘어 21만 3,358명, 사망자는 92명이 늘어 6,4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에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하원에서 2번의 탄핵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지난 6일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또 시위대가 의회를 공격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의사당에서 무법 행위를 권장하는 발언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난동 사태 직후부터 행정부가 25조 발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에 하원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가로막혔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내일 본회의 투표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5조 발동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과반인 222석을 차지해 통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원의 경우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폭력 사건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정권 이양 전에 물러나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67%는 이번 사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ABC 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지난 8일에서 9일 성인 57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정권 이양 전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론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10여일 남은 가운데 실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 나왔습니다. 다만 43%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정권 이양 전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도 45%나 됐습니다. 다만 67%는 의회 폭력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지 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4%와 무당층 58%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임을 지지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의 지지는 13%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지지층 99%와 무당층 75%는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층 73%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경찰국장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에 앞서 주 방위군을 파병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상하원 보안 담당자들이 이를 반대해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스티븐 선드 전 의회 경찰국장이 인터뷰에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4일 의회 보호를 위해 주 방위군을 대기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하원 보안 책임자들이 이를 묵살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폭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폴 얼빙 하원 경비대장은 시위가 일어나기도 전인데 비상을 선언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마이클 스탠저 상원 경비대장은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선드 국장이 주 방위군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탠저 대장 말대로 선드 전 국장은 워싱턴 DC 주 방위군 부대장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해 조속히 125명의 군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워싱턴 DC 경찰서장과도 상의해 위험이 발생하면 돕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6일 8,000명의 친트럼프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후 움직였고 서쪽 통제선이 15분 만에 뚫렸습니다. 오후 2시 직전 폭도가 된 친트럼프 지지자들은 의사당에 들어왔고 선드 전 국장은 오후 2시 26분께 국방부 화상회의에 참여해 5차례나 주 방위군 지원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반복해서 호소했지만 첫 주 방위군 병력은 이미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인 오후 5시 40분이 되어서야 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선드 전 국장은 사태가 일어난 다음 날 사의를 표했고 얼빙 하원 경비대장과 스탠저 상원 경비대장도 의원들의 압력으로 사임했습니다. 한편 이번 의사당 난입 사태에 놀란 워싱턴 DC와 의회는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안전을 위해 공항 3곳에도 경호 인력을 강화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특별 보안 기간도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연장해달라고 국토안보부에 요청했습니다. 10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날 하원 의원들이 공지문을 통해 강화된 여행 경비 조처를 안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공지문에는 하원 경호당국과 의회경찰이 워싱턴시 공항당국, 연방항공보안관과 협력해 워싱턴 DC를 오가는 의원들의 경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경찰 병력이 볼티모어, 워싱턴, 서군 마셜 국제공항, 달라스 국제공항 등 공항 3곳에 배치돼 경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들은 필요한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행 일정표를 미리 제출할 것을 당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조치는 최근 공화당 의원들이 공항과 기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편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국토안보부에 오는 20일 열리는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의 보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전날 체드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고 기존 1월 19일에서 21일로 지정된 특별 보안 기간을 11일에서 24일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법무장관이 FBI에 특별 보안 기간 동안 매일 정보 위협 브리핑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국토안보부는 국방부와 법무부, 의회, 대법원과 협력해 시내 연방정부 관할 지역에 보안 병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감염자 수가 200만 명에 도달하기까지 약 90일이 걸렸는데요. 올해는 불과 열흘 만에 추가로 22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특히 1월 사망자 수는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일까지 불과 열흘 만에 추가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2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N은 1월 들어 새로운 감염과 입원, 사망이 계속 치솟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1월은 미국의 최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브라운대학 공중보건대학 학장인 아시시자 박사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머물며 어떤 실내 모임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미국인들이 연말연시 명절 동안 친구나 가족들과 모였고 그 결과 전국의 병원들은 추가 감염자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10일까지 열흘 동안에만 2만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1월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최고를 다시 경신할 게 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12월에는 77,43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백신 접종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커네티컷과 플로리다, 조지아와 뉴욕, 펜실베니아, 텍사스 등 적어도 8개 주로 확산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각국에서는 웃돈을 주고 코로나19 백신을 몰래 맞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입산 백신이 들어오면서 백신이 암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10일 NBC는 이미 부유층과 유력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백신을 맞게 해주겠다는 업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대형 병원 관계자들의 백신 세치기 사례가 발각됐고 뉴욕 재계 거물들은 플로리다로 내려가 은퇴 과정에 배정된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콜로라도에서는 부유층 학교 소속 간호사와 교사들이 다른 지역 의료진과 고령층보다 먼저 접종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수입산 백신이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품 공급업체인 딜메드의 마이클 아이온 사장은 문제는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정부 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의 조나단 쿠싱은 백신의 시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절한 백신 안정장치가 공급망에 구축되지 않는 한 정부가 암거래 상인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셈이라며 미국 내 암시장 문제는 보지 못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백신 유통 계획이 너무 늦게 이뤄진 데다 지침이 부족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 또 연방정부가 백신 유통을 지역 당국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플로리다주는 65세 이상 고령자 전원에게 코로나19 백신의 우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은 아직 미비한데 수요가 폭증하면서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예약해도 당일 퇴짜를 맞고 돌아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달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65세 이상 일반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주정부의 방침에 주내 주요 도시의 백신 접종 장소는 순식간에 노인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10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76세 필리스 험프리스는 지난주 주 보건당국으로부터 백신을 접종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2마일 떨어진 접종 장소를 찾아갔지만 오전 10시도 되지 않은 시각에 이미 백신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귀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에 겨우 성공하더라도 현장에서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퇴짜를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플로리다주 세러소타 등 일부 카운티들은 백신 접종을 위한 일정 관리 소프트웨어도 갖추지 못하고 이벤트 관리용 사설 애플리케이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팜비치 카운티는 폭주하는 문의로 전화가 먹통이 돼 백신 접종 신청을 아예 이메일로만 받고 있습니다.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플로리다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440만 명가량으로 이 중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현재 10%도 되지 않는 40만 명에 불과합니다. 또 백신 접종 시스템 미비와 현장에서의 극심한 혼선 등으로 이미 공급된 백신 물량의 30%밖에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플로리다의 백신 접종은 무한 경쟁으로 변했고 일종의 무법 상태가 됐다면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서 사람들이 좌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 식품의약국 FDA가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잘못 판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인 바이러스 유전체에 변이가 일어나면 일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8일 FDA는 연구소 직원 및 의료 사업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게놈 일부에 변이가 발생하면 코로나19 분자 검사법에서 음성으로 잘못 판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DA는 코로나19를 탐지하기 위한 어떤 분자 검사법도 검사 대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체 일부에 변이가 일어났다면 음성으로 잘못 판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Thermo Fisher Scientific과 Applied DNA Science, 메사 바이오텍 세 개 업체의 코로나19 검사법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임상관찰과 환자의 병력, 그리고 역학정보 등과 함께 코로나19 결과를 고려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음성 결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의심될 경우에는 다른 검사를 활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FDA는 테스트의 정확도를 위해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시 곳곳에 설치된 백신 허브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에 최대 7,0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합니다. 뉴욕시는 10일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에 백신 허브 3곳을 오픈한 데 이어 오늘 15일에는 12개 백신 허브가 추가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각 허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 7일 하루에 5,000명에서 7,000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합니다. 이들 백신 허브 중 일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뉴욕의 백신 접종 대상자가 75세 이상 고령자와 교사, 경찰, 소방관, 대중교통 직원 등 필수 인력 1B단계 그룹으로 확대됩니다. 이들 그룹은 최우선 순위 대상자인 의료진 및 요양원 입원자, 직원과 함께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시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뉴욕시 코로나19 백신 양식을 작성한 후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이후 접종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 9일 사라토가 카운티에서 전염성이 높은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2건 발견됐고 나소 카운티에서 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총 4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30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 1년 동안 LA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사망자 수보다도 많습니다. 8분마다 1명씩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 병원 의료 체계도 무너졌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73세 레이 노소 씨. 말을 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환자는 급증하는데 의료진과 병상이 부족해 병원에서는 환자의 치료를 거부해야 하는 의료 위기에 놓였습니다. Unimaginable decisions that would have to be made to deny care to people who need it because there's not the resources available. The hospital system is bent about as far as it can bend. 입원 환자가 증가하면서 사망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하루 사망자 수는 318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살인사건으로 숨진 사망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8분마다 1명씩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넘쳐나는 시신과 환자 수를 감당할 수 없자 LA 카운티 정부는 공개적으로 의료진 충원을 요청했습니다. Yesterday, we had 259 deaths. That's one more than all the homicides in 2019 in LA City combined. In a single day, equal to a year of homicides. I'm asking for folks across America, if you can spare a doctor or a nurse, if you can spare anything, please send it here. We're Americans.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잃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동안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부 출입을 멈춰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연방의회 난입 사태 이후 LA시에서도 총기 구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에 위치한 한 총기 매장은 연방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직후 총기 구매 문의가 폭증했다며 총기 구매자들이 평소와 비교해 40%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매자 가운데 처음으로 총기를 사려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총기 구매뿐만 아니라 총기 사용과 안전교육 등에 대한 수요도 늘었습니다. 또 의회 난입이 발생한 당일 여러 총기 제조 회사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갔고 스미스앤웨슨과 비스타 아웃도어 등 업체는 각각 18%와 15% 급증해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 속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총기 판매를 위해 이루어진 신원조회 건수는 총 2,100만 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중앙정보국 국장에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번스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과 국민을 안전하게 지킨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모범적인 외교관이라며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요르단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번스 전 부장관은 국무부에서 33년간 일한 베테랑 외교관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내고 2014년 은퇴한 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에서 일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락박스에 제출된 신청서와 청원서의 수령 확인 통지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 실행과 신청서, 청원서 제출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신청서와 청원서가 락박스에 제출된 후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평상시보다 최대 4주에서 6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발동된 경우에는 전기나 가스, 수도와 인터넷 등의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서비스를 중단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지난 1년 동안 전례 없는 전염병 사태로 인해 뉴욕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힘들어하고 있다며 유틸리티 회사들은 이런 비상 상황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메사피쿠아에 거주하는 64세 남성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나소 카운티 보건국은 해당 남성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해 잠재적인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